오늘은 동북아에서 가장 오래된 예언시라고 하는 건곤만년가 예언을 준비했습니다. 건곤만년가는 강태공이 남긴 예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강태공은 주무왕을 도와 주나라를 건국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로 주나라의 재상으로 활약한 뛰어난 정치가이자 책략가입니다. 역대 최고라 손꼽히는 예언가 원천강과 이순풍, 유백운 역시 강태공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1만 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칠원절구시로 예언해 놓은 건곤만년가는 그 내용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고 해요. 강태공의 건곤만년가 내용 중에는 성인 출현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현재 혹은 현재와 아주 가까운 미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요. 너무 유명한 예언시라 청나라 이전 부분까지의 해석 내용은 여러 블로그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부분은 생략하고 청나라 이후 현재부터 약 300년 이후의 미래 부분의 해석만 담았습니다. 그럼 강태공의 예언시 건곤만년가의 예언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연이어 춘추 200여라. 오호가 소란하고 어지럽구나. 이 부분은 청나라가 200여 년을 갈 것임을 예언한 것인데요. 오호는 중국을 의미하며 청나라 200여 년이 지난 후부터는 사회가 어지럽고 소란스러워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고 1927년부터는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전쟁인 국공내전이 시작됐습니다. 사람 정구가 강남 지역을 취한다. 경국은 새롭게 거듭나고 또 한 번 옮기는구나. 정구를 합치면 돌석자가 되는데요. 이는 장개석의 석자를 나타냅니다. 실제로 중국 국민당 총재 장개석은 강남 지역을 얻어 난징으로 수도를 옮겼고 항일 전쟁 기간 동안 충칭으로 수도를 옮겼으며 1948년에 다시 대만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둘로 나뉜 국경을 각각 지키는구나. 서로 편안하게 일백구라. 이 부분은 중국이 중국과 대만으로 나뉘어 각각의 나라를 지키면서 지내고 있는 현재 모습을 예언한 부분입니다. 서로 편안하게 일백구라는 문장에서 일백구는 백구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190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만의 건국일은 1912년 10월 10일인데요. 중국에서 국민당이 패하며 장개석이 대만으로 철수한 해는 1949년입니다. 1912년부터 계산하면 109년 후는 2021년이고 1949년부터 계산하면 109년 후는 2058년입니다. 현재가 그 사이의 시기죠. 190년으로 해석하면 아직 100여 년이 남은 것이겠지만 109년으로 해석한다면 중국과 대만이 각각 평안한 시기를 보내는 것이 이제 거의 끝난 것으로 보여요. 그때 초전에서 나오리니 손에 금룡을 들고 옥 계단을 걷는구나. 청평 바다 안의 중화가 정해지고 남북이 다시 통일된다. 어떤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 사람은 손에 금룡을 들고 큰 자리를 되찾을 것이다. 네 번째 문장은 중국과 대만이 통일되는 시기쯤에 성인이 출현할 것임을 예언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와 가까운 시기인데다가 성인 출현에 관해 예언되어 있는 부분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시청자님들도 자세히 보시고 성인에 관한 풀이를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사람은 초전에서 나온다라는 부분에서 초전은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 해석은 초전을 풀과 밭으로 해석하여 그 중요한 인물이 농촌 지역 출신이거나 비교적 한미한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전을 파자풀이로 풀어 밭 전자 위에 풀초자가 있는 묘자로 해석한 것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에 묘자가 들어있거나 혹은 성인의 출생 지역이 묘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소 현실적이고 비관적인 의견에서 나온 것인데요. 현대 사회를 보면 한미한 집안에서 높은 사람이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기 때문에 초전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 성인은 파묻히다시피 할 것임을 예언한 것이고
성인이 그런 힘든 시기를 겪은 후에 출현할 것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초전에서 나오는 성인이 손에 금룡을 들고 옥계단을 걷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금룡과 옥계단은 높은 지위에 오를 것임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럼 중국이 통일되고 성인 출현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천하가 오래가지 못할 것을 누가 알겠는가. 100년 이래의 천상구라. 목변에 토끼가 가고 장이 오는구나. 군주가 될 것이지만 손을 쓰지 않는다. 6번째 문장의 천상구는 성씨 오자로 해석하는데요. 이 부분은 중국이 통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100년 이내에 다시 중국이 분열되는데 그 분열시키는 사람의 성이 오씨일 것이라고 해요. 7번째 문장의 목변의 토끼는 버들 유자로 풀이합니다. 유씨 성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손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평화롭게 통치한다는 의미이거나 혹은 오씨와 각각 분리되어 따로 남북을 통치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요. 또 다시 면목이 강산을 바로 잡는구나. 사해의 파도 없이 200구라. 8번째 문장의 면목은 송으로 해석하며 송씨가 권력을 잡게 되고 그렇게 평화롭게 290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해요. 이 문장 이후부터는 300여 년이 지난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라 지금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언을 요약해보면 중국과 대만이 분열된 지 100여 년이 지나면 통일될 것이고 그때의 성인이 출현할 것이며 중국이 통일된 이후로 100년이 못 가서 오씨 성을 가진 사람에 의해 중국이 다시 분열되고 송씨 성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예언 내용에서도 분열되었다가 다시 평정되고 나눠지고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마지막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내 오늘 오직 만년을 점치고 마치지만 박계와 복계가 순환되는 것은 무궁하다네. 군자가 이 예언을 상세하게 해석한다면 고금의 존망을 모두 알게 되리라. 지금까지 강태공의 예언시 건곤만년가의 현재와 가까운 미래 부분의 예언 내용을 보셨는데요. 건곤만년가는 강태공이 남긴 것이 아니라는 논란이 약간 있다고 해요. 강태공이 살던 주나라 시기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들이 들어있는데 예를 들면 황제라는 말은 진시황 때부터 사용했으며 주나라 시기에는 황제가 아닌 천자라고 표현했다고 해요. 물론 전해지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 표현들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 강태공이 남긴 예언시가 맞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태공의 건곤만년가는 중국 웹사이트 백과사전에도 소개되어 있는 예언시기 때문에 언제부터 어떻게 전해지는 것이든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예언인 것 같긴 한데요. 그나저나 초전에서 걸어 나온다는 성인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주석을 보시면 어떤 사람에 대해, 즉 성인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 보면 성인이 겉으로 보기에 대단히 힘이 있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말 때문에 성인이 힘든 시기를 겪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손에 금룡을 들고 높은 자리를 되찾을 성인은 중국과 대만이 통일되기 이전에 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 권선징악, 악을 벌할 성인이 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처단되지 않을 자신 있으신가요?